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고 이승훈 시인 온주기 추모의 등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개최하게 된 제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입주년 행사는 최근에 규정문학전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벌써 세월이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말 이승훈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리시 단톡방에 문자가 올라왔었는데 제가 그게 굉장히 기억에 지금 남는데 이승훈 선생님이 지금 와 계시겠죠 이렇게 문자가 올라와서 아마 오실 거라고 제가 답은 드렸는데 아마 이미 와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시작에 앞서서 국민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곡 문인에 대한 묵념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잠시만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곡 문인에 대한 묵념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모사부터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이승훈 선생님과 같이 학교를 다녔던 고등학교 다녔던 동기들도 오시고 그 문어반 활동을 했던 분도 계시고 전성훈 선생님이 지금 이제 사실 춘천에서 많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전상국 선생님을 모셔서 추모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보고 싶었던 이승훈 시인, 가장 그 이승훈 시인다운 프로필을 여기서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춘천 이승훈 시인이 시인의 고향이고 또 그렇게 오고 싶어 하던 또 그래서 한 시인으로서 자기 고향 시를 10여 편 남긴 아마 한 시인이 자기가 태어난 고장을 시로 그렇게 많이 남긴 시인은 아마 드물 겁니다. 그렇게 그려하던 춘천에서 오늘 이승훈 시인 잊지 못하는 분들이 뭘 많았습니다. 이승훈을 잊지 못하는 분들 그리워하는 분들을 통해 얼굴을 통해서 이승훈 시인을 만나는 감회가 아주 깊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 이승훈 시인과 가장 가까이 지내던 강원대 영어 교육과 교수하던 이성실 시인 소개하는 걸로 이승훈 시인 만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실. 그다음에 우리는 춘천 요새 건축 기증전도 하고 있습니다만 춘천 1세대 건축가이기도 한 이국남 시인 네, 오늘 저는 이승훈 시인을 그리워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이 준비한 것이 그가 남기고 간 문학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집에서 이승훈 시인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인쇄가 된 글, 시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춘천고등학교
4291년이죠. 4291년 2월 달에 나온 책 서양강이라는 그 춘천고등학교 교지에 이승훈 시인의 시가 있어서 제가 가져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해에는 예감이라는,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일요일, 이렇게 3편의 시를 고등학교 때 교재에 발표하는데 제가 오늘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를 낭송하기 전에 이 시어 낱말 쓰인 것이 있는데, 장밋빛 설분 노을,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장밋빛 설분, 서에라가 니을하고 비읍, 설분, 이 섭자는 말은 잘 서러운이라는 뜻이거든요. 약간 한이 맺혀서 뭔가 서러운 기분이 있는 건 섭자라는데, 설분이라는 말 써, 설분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직 다른 안 나온 시카만, 표준어가 새카마타입니다. 새카마타, 얼굴이 새카마타, 하늘이 새카마타. 그런데 이 강원도 영서지방에서 쓰는 시카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시카만 그랬어요. 얼굴이 시카만해. 이 강원도 영서지방에서 사투리를 그대로 시카만이라고 썼습니다. 기도. 어두움을 맞이하는 하늘이 아닙니까? 산 위에 장밋빛 설분 노을이 물들 무렵입니다. 어느 먼 곳의 조그만 예배당에선 오늘 하루의 일몰을 알리는 종소리. 자, 우리 함께 다 함께 조용히 기도 올림이 어떠하겠습니까? 창밖엔 벌써 밤이 우리를 찾아와 있습니다. 아직 달은 안 나온 시까만 그대로의 하늘 밑에선 귀뚜라미가 울고 있습니다. 외롭게 초저녁 별 하나 깜빡깜빡 짝을 찾듯 귀뚜라미와 별과 종소리가 따스히 안아주는 시간입니다. 1학년 2반 학생으로서 서양강에 쓴 16살에 쓴 시입니다. 이승훈 시인이. 그리고 이승훈이 30대 춘천을 쓴 많은 시 중에서 제가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하나 가져 나왔습니다. 춘천의 봄.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우리 이승훈 씨는 보이죠? 특별히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공지천 다리 건너면 봄이 히히 웃으며 온다.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공지천 다리 건너면 봄이 히히 웃으며 온다. 바람도 불지 않는 오후 2시 햇볕 한 움큼 던진다. 이것은 30대에 쓴 이승훈의 시였습니다. 오늘 이승훈의 시를 통해서 내가 보고 싶어하던 옛 문청 시절에 친구 이승훈을 만날 수 있는 감회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시대인가요? 이 내일의 시. 내일의 시. 내일의 시. 네. 이발 선생을 비롯한 내일의 시 도인님들 고맙습니다. 또 춘천에 와서 이런 행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동입니다. 오늘 이 행사가, 이 모임이 그렇게 돌아오고 싶은 춘천에 와서 지금 묻혔습니다만은 묻힌 이승훈 시인을 기리는 그런 좀 공간이 만들어지고 문학관이 만들어지고 시비가 이 고향에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 추모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상우 선생님은 제가 전화를 드릴 때 정말 춘천에 와서 이렇게 행사를 고맙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물론 그런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 이승훈 선생님도 전상우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저희들 시청자 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같은 뭐 문예관 활동도 하시고 해서 굉장히 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좀 뭐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아마 그런 감정이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있기까지 내일 시의 회원들의 어떤 그런 적극적인 그런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지금 저도 여기 서 있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또 모셨는데 이순 선생님이 춘천교대 이제 교수로 처음 이제 발령받고 가셔가지고 이제 가르친 제자 중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최승호 시인이 바로 선생님의 아마 첫 번째 제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승호 시인 모셔서 이승훈 선생님에 대한 추모사를 듣겠습니다. 뒤에서 오시네요. 안녕하세요. 최승호입니다. 며칠 전에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플라타 나무 잎사귀들이 엄청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막 깔깔거리면서 하늘에서 그 나뭇잎이 내려온다고 막 웃고 뭐 좋아하고 막 뭐 춤을 추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 내 가슴 속에 소년이 아직도 살아있는 건가? 왜냐면 나는 그냥 뭐 낙엽들 뒹굴고 이러니까 좀 고추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묘한 느낌을 가졌었는데 이승훈 선생님이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대학생일 때 교수셨어요. 근데 저는 화가지망생이어가지고 시인인 거를 몰랐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졸업한 다음에 이제 찾아뵙고 그랬는데 이승훈 선생님은 바람이 불면은 굉장히 불안해하셨어요. 불안해하셔가지고 학교 안에 캠퍼스로 왔다 갔다 하시고 뭐 방황하는 것처럼 그런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에티오피아인가요? 의아모 옆에 그쪽에서 전화하셔가지고 너 빨리 나오라고 자기 혼자 있다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불안하시면 바람이 불면 에티오피아에 같이 이렇게 선생님하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시간이 나면 진짜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 선생님하고 이제 대학교 때는 그런 인연이 있었고요. 서울에 올라와서 출판사 이제 고려를 하면서 현대시 사상이라고 하는 잡지를 창간했어요. 개간지인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승훈 교수님한테 이렇게 제가 맡겨가지고 좀 새로운 외국의 어떤 시인들, 뭐 시론 이런 거를 많이 소개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사 시인선하고 작가세계를 이제 이승훈 선생님한테 맡겨가지고 한국의 약간 좀 모리의 고독 속에 있었던 그런 좀 대담한 시인들, 그런 시인들의 시집을 많이 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세계사가 문학 출판을 안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떤 전통과 전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저는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전통 어떤 서정시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전통은 약간 나무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이라고 하는 건 점점 우람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뉘는 제가 볼 때는 좀 새 같아요. 이렇게 낯선 곳으로 미개척의 어떤 영역으로 날아가가지고 새로운 거를 좀 이렇게 찾아내는
그게 전위의 역할이 아닌가. 근데 이제 프랑스 시의 전통을 보면 프랑스는 뭐 다 아시겠지만 보들레르가 현대시의 그 시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보면 전통이 전위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있는데 새들로 된 나무라고 할까? 프랑스의 시사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뭐 전통 서정시라는 게 있고 전위가 있는 게 아니라 전위들이 전통이 되는 거 있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그 전통이라고 하는 이제 나무가 있고 전위라고 하는 새가 있으면 한국에서는 그 전통이라고 하는 나무가 그 새들을 많이 내쫓았어요. 오지 말라고. 근데 이 선생님이 그런 어떤 전위의 어떤 그 외로움, 어떤 그런 거를 좀 대변하시면서 그런 시인도 많이 발굴해내시고 그런 잡지도 이렇게 내시면서 한국의 그런 좀 새로운 이 선생님의 특히 그 어떤 형식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한국 시의 어떤 그 지평이라고 하는 것이 이순우 선생님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이 넓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비다상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김춘수의 무의미 시론 또 이후에 그 시론 이제 오견생이 이제 또 뭐 날시론 숨겼는데 이순우 선생님이 그런 어떤 새로운 시론을 제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 대담하게 새로운 시를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형식으로 시를 쓰게 만드신 게 아닌가. 그게 이순우 선생님의 어떤 그 생전에 한 중요한 업적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저는 오늘 뭐 바람이 많이 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좀 이디오피아에 한번 가서 이렇게 앉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성우 시인의 추모사에 이어서 연은 공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승우 선생님하고 인연이 어떻게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육사문학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15년쯤 됐습니다. 그런데 육사 스님이 돌아가신 날이 1월 16일이에요. 북경 일본 총영장 감옥소에서 1944년 1월 16일에 돌아가셨는데 이승우 선생님이 1월 16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1월 16일 날 육사 선생님 추모식을 하면 이승우 선생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스스로 옥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세상에 있는 육사 선생님 길도 마찬가지고 이승우 선생님 길도 잊어버릴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제가 인연이 참 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짧게 그런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연은 공연은 최성순 선생님인데 이 팸플루스의 정말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 현재 KBS 클래식 FM 89.5에 맛있는 클래식을 지금 해설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 이승우 선생님 계실 때 철원에 가서 우리 공연 행사도 하고 몇 번 했어요. 정유신 시인 때문에 그때 뵈셨던 분이에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최성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고 이승훈 시인 추모 영회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연주까지 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뭐 부족한 연주입니다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 분위기에 맞는 그런 음악으로 골라봤는데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들려드릴 곡은 스트라토바리우스의 포에버라는 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앙콜입니까? 뭐 마지못한 앙콜은 아니고요. 이 언체이드 멜로디 영화에서 그 아름다운 데이비 무어가 주연한 영화잖아요.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뭐 강도한테 총을 맞아서 죽었지만 이게 다시 영혼이 돼갖고 다시 이 지상에 임해서 자기 애인한테 다시 이렇게 가서 마지막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결말맺는, 그럴 때 마지막 스크린을 장식하는 이 언체이드 멜로디, 정말 가슴이 뭉클한 그런 영화고 음악인데요. 오늘 이승훈 시인님께서도 이 자리에 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앙콜 해주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곡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룡포라는 곡을 들려드리는데, 요즘 노래 좀 할 줄 안다 하는 가수들은 가요제 나가서 또 큰 무대에서 이 곡을 노래해야지 가수로서 인정을 받고 가요제에서 입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게 상당히 아주 뜨고 있던데, 제가 이거를 템플릿으로 이 곡을 연주를 해봤습니다. 네, 다시 어머니 태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이 세속 다 버리고 어머니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내용의 우리 정서에 맞는 그런 가요죠. 회룡포. 정말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이 떠오릅니다. 뭐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생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오늘 같은 날은 자꾸 생각이 납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에 자꾸 눈물이 난다 그러는데 자꾸 생각이 납니다. 다음에는 그 이승훈 선생님의 시세계를 그 주병렬 시인이 잠깐 뭐 짧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주병렬 시인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이제 학위 논문을 이승훈 선생님 작품으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짧게 이야기를 들어보겠지만 항상 이승훈 선생님이 좀 많이 이렇게 그래도 마음속으로 좀 챙겼던 시인 중에 한 분입니다. 주병렬 시인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글은 아마 이승훈 선생님께 제가 내락을 받았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 논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5년 동안을 제가 시달렸습니다. 어려웠어요. 이승훈이라고 하는 이 한 시인이 가지고 있는 시적 세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관찰이 제게는 너무 버겁고 힘겹고 또 공부가 미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꾸중을 하시죠. 시인이 공부를 안 하고 뭘 하느냐 그러면서 5년 동안 제가 선생님께 지독스럽게 시달리면서 해냈던 논문이 이 논문인데 지금 돌아보니까 굉장히 부족하고 모순투성이고 결정투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축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목이 나, 너, 그리고 다시 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승훈 선생님의 초창기 시에서 나가 등장하죠.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일종의 성적 행보입니다. 저는 제가 이승훈 선생님의 시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가 바로 초창기 시부터 이승훈은 필연적으로 불교의 선이라고 하는 세계와 맞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재적 의미를 갖고 있는 시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목을 보면 나, 너, 그리고 다시 난데 초창기에 나와 말년에 나는 다른 나입니다. 똑같은 나가 아니고 초창기에 나는 대상을 거느리고 있는 주체로서의 나라고 하는 그 시적 세계고요. 그 다음 말년에는 나도 없고 대상도 없고 모두가 흘러가는 한 과정으로서의 나. 거기서 사건과 사태로서 발생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아니고 텍스트 보시면 13쪽이 있습니다. 같이 좀 봐주시길 바라고요. 12쪽이네요. 이승훈은 시적 진리나 목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시서기를 중시했다. 시가 무슨 목적을 노린다는 것은 이성을 매개로 하는 형식 억압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성 중심적인 사고이고 이런 사고는 구체적인 삶을 형식으로 환원합니다. 환원이 아니라 시적 형식은 삶을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진리, 의미, 본질, 내면, 정신 따위가 모두 주체와 목적을 강조하고 이 주체와 목적이 결국은 삶을 억압한다는 점에서 비진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저는 평소에 선생님께 꽤 꾸중을 많이 듣죠. 그래서 선생님과 마주치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도망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질문을 하십니다. 이걸 아느냐? 공부를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식은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선생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뵈면 늘 도망다니기 바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거나 이승훈 선생님이 가졌던 그 시적 전체에 대한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진리가 있다든가 어떤 본질이 있다든가 이런 세계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거부감 이런 것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진리라든가 본질이라고 하는 문제는 나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것을 설정하고 있는 문제지, 내가 흘러가는 게 진리가 어디 있으며 본질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이 대한민국 그 시문학사에 이성훈이 남긴, 이성훈 선생님이 남긴 그 이름적 족적은 아마 한국 문단이 존속하는 한은 지속이 되리라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의 마지막 후기 시 아니면 마무리를 좀 들여다볼 것 같으면 21쪽입니다. 21쪽에 이성훈은 시란 무엇인가라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해 침묵으로 말했다. 침묵이 완전한 말이기 때문이다. 그는 종착지를 안다면, 그러니까 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시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 40년간의 언어의 사막을 유목민처럼 헤맸고 지금도 헤매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고 아마 저 세상에서도 말할 것이다. 이성훈은 시라는 개념이나 제도에 대한 회의와 시와 비시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실험적이며 전위적인 시와 실험을 펼쳐갑니다. 과연 시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명제를 나는 누구이며 과연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개인적 화두와 일치시켜 밀어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최초의 시론이라 할 수 있는 비대상 시론은 서구의 모더니즘의 영향이 두드러지며 자기 동일성의 탐구와 그 지향점을 입겠고 자연이나 사회의 일상적 외부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화자의 절망적인 내면과 무의식적 타나토스적 충동을 표현하겠다는 시론인 것이다. 비빔밥 시론과 해체 시론에서는 초월적, 절대적 주체 개념은 해체되고 나는 탈중심적이고 분산적이며 복수적으로 존재한다. 즉 주체가 언어에 의해 구성된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이와 반복이 있고 시쓰기뿐만 아니라 그 읽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비빔밥이 밥과 반찬의 경계가 모호하고 섞고 비비며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것처럼 시에서도 고정관념과 위계질서가 해체되어야 하고 복수성과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성훈 선생님은 일평생 밀고 나갔습니다. 제가 그 관심을 좀 가지고 싶었던 그 부분은 말년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어디 있는가? 과정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나는 있다라고 이 얘기를 늘 하잖아요.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 대상이 나의 주체적인 감정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는 인지를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성훈은 절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정으로서의 나 속, 다시 얘기하면 하이데거가 얘기하고 있는 사태와 사건 속에 내가 발생하고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성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시적 세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시 제 자신을 가다듬고 공부를 해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사실 이승훈 선생님 시세계 이야기하면 많이 딱딱합니다. 뭐 별로 그렇게 딱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사실. 왜 그러냐면 이승훈 선생님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걸 지금 생각이 나는데, 시는 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좀 약간 포스트 모던 쪽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또 돌이켜보면 또 그런 또 이야기들이 앞으로 지금 현대의 미래 세대의 지금 젊은 시인들의 어떤 시세계하고 와닿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쓰는 우리 세대의 시하고 지금 젊은 사람
오늘의 시인들의 어떤 시세계와는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조영일 시인이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새겨들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는 우리 춘천에 계신 시인 두 분을 모셔서 신앙송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송병숙 시인이 이승훈 선생님의 시 암호라는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시죠. 한국 현대시의 한 획을 그은 이승훈 시인님을 기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춘천여성문학회와 시를 뿌리다 동인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초기 시 중에서 한 편 골랐습니다. 암호 이승훈. 환상이라는 이름의 역은 동해 안에 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바다, 거기 하나의 암호처럼 서 있습니다. 아무도 가본 적은, 본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거기 닿을 때 그 역은 총에 맞아 경련합니다. 경련, 오 존재. 커다란 하나의 돌이 파묻힐 때 물들은 몸부림칩니다. 물속의 연소 속에 당신도 당신의 몸부림을 봅니다. 존재는 끝끝내 몸부림 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푸른 파편처럼 바람 부는 밤에 환상이라는 이름의 역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인가요? 장인이죠? 춘천에 이승훈 선생님 산소 갔다가 이제 와서 여기 식사를 같이 하고 이제 이런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춘천 시인으로서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저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춘천 시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오늘 두 분 모셨는데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들의 밤을 낭송할 김정미 시인을 모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리들의 밤, 이승훈. 꿈이란 무엇이며 어둠이란 무엇이며 혁명이란 무엇인가. 비 내리는 밤. 비 내리는 밤이란 무엇인가. 쓸쓸한 사람 곁에 누워있는 비쩍 마른 나는 무엇이며 흘러간다는 것은 무엇이며 비 내리는 밤. 문득 들리는 내 가슴에 시냇물 소리란 무엇인가. 지옥이란 무엇이며 추위란 무엇이며 생활이란 무엇인가. 어둠 속에 불을 켜고 잠이 하나 돌아눕는 이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어두운 창을 열고 약을 먹는 나란 무엇인가. 어둠 속에 잠시 타오르는 불빛 같은 것, 그런 게 모두 무엇인가.
네, 그 춘천에 지금 살고 계시는 두 분 시인을 모셔서 두 편의 시를 낭송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 한양대학교 제자 중에서 강동우 평론가를 모셔서 이순 선생님의 시세계 아니면 그냥 옛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강동우 교수.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고구교육과에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게 지금 원고에 지금 제가 옛날에 썼던 글입니다. 옛날에 쓰던 글인데 원래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그 마지막 이제 후기 시와 관련된 걸 그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주동열 선생님께서 과정으로서의 나 그거 한마디로 그냥 끝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또 우리 이발 선생님이 저한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좀 그냥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려운 문학, 영어 이런 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학교는 이제 강릉에 있는데 제가 그 집은 서울이라서 주말마다 주말 부부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서울에서 춘천을 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승우 선생님은 굉장히 수업을 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천재인지를 알 수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수업을 정말 잘했습니다. 왜냐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수업을 되게 잘하시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몇 번을 들어야만이 조금 이제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주병선생님 야단을 많이 맞았다 했지만 저는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근데 선생님이 수업대로 잘하시지만 이런 어떤 강연이나 또는 술자리나 또는 시하고 관련되는 모임이 있으면 또 그게대로 또 말씀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재밌게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그 기차를 타고 왔는데요.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었으면 이런 자리가 있으면 어떤 말씀 하셨을까? 이제 어려운 문학 용어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학문적인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밌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오늘 이제 11월 5일인데, 3일 뒤면 11월 8일 이승우 선생님 생신이세요. 그래서 아마 날짜도 참 딱 좋은 날짜인 것 같고, 그래서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승우 선생님은 그 시를 쓰실 때 특히 이제 약간 이제 병상에 계시고 쓰러지고 난 뒤에 다시 찾아뵙고 하면은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처음에 마비가 오고 그랬을 때 그럴 때도 저 만나고 하면은 술을 드시고 그리고 담배를 하나 달라.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안 되냐. 세상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저한테 괜찮다고. 그게 이제 담배를 제가 또 마지막에 보내드리고 심지어는 선생님이 그 위암 수술하실 때 왜 처음 이제 발병했을 때 그때 제가 그 전날에 선생님 그 병실에 갔었는데 그 사모님 잠시 나가 계시라고 그러고 또 맥주를 맥주캔을 하나 이렇게 해서 마시겠다고 그러시지 마시라고 전날인데 내일 수술하는데 마셔줘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보면은 그 음식 드시는 거라든지 또 책을 보시는 거, 책 보는 것도 있고 또 제자들이나 사람들 만나는 거 있는데 굉장히 편식이 심하세요. 굉장히 편식이 심하신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하여튼 그랬었는데 희한하게 당신 삶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편식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시도 그랬습니다. 시도 그랬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지금 그냥 하고 있는 거 그 자체를 그냥 기술하세요. 기술하고 심지어는 시에서 보면은 수업 시간에 그 내용들도 그대로 그냥 적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특별히 시인 것도 아니고 시 아닌 것도 없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 볼 때마다 그냥 그 자체가 선생님 자체가 그냥 한몫이 그냥 시가 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따로 어떤 꾸밀 필요도 없고 특히 이제 말들 같은 보면은 비유라든지 상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탁탁 그냥 일상을 담고 있는데 그냥 당신이 생각하시고 또 당신 생활하시는 거 그대로 그냥 적으시는데 근데 그게 묘하게 매력이 있어요. 그게 매력이 있고 다른 어떤 그 원로 시인들이라든지 그런 시인들의 시를 이승 선생님 그 시가 왜 대단하냐면 다른 시들하고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면 정말 좋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보면은 이게 뭐야 라고 하는데 그 연배의 다른 시들하고 비교했으면은 정말 시가 좋습니다. 좋고 그래서 아마 김준 선생님은 이승 선생님한테 실존의 연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항상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면 시 너무 불안해서 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선생님이 정말 불안하실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보면은 굉장히 너무 담담하셨거든요. 매번. 근데 저는 그 불안이라는 거를 선생님이 하나의 핑계 삼아 그 설정을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종종 했었는데 원래 이제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불안을 암호하는 기제로 어떤 대상, 공포의 대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 마치 무섭다라는 이런 식의 공포로 이제 전이를 시키는데 저는 선생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그냥 불안 그 자체가 그냥 불안이라는 걸 가지고 그래서 자기 삶을 그냥 주동하는 원동력으로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불안은 불안이긴 하지만 전혀 불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 존재를 갖다가 증명해주고 추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해요. 첫 시집을 냈을 때 그 사물 A라는 시집을 냈는데 그 사물 A라는 시에 보면 첫 구절이 사나이의 팔이 달아나고 한 마리 닭이 하얀 피를 흘리며 구구구 잃어버린 목을 쫓아다닌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저는 잃어버린 팔이 달아나고 잃어버린 목이라는 것도 저는 그래서 물론 여기 보면 이제 뭐 정신이고 어쩌고 뭐 그런 얘기는 나와 있는데 그거 갖다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내가 결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당신이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그 뭔가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은 의미가 원래 없는 거다. 의미는 해석하기 나름이고 부여하기 나름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뭔가를 갖다 만들어내신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불안이고 아까 최성호 선생님이 바람이 분명히 불안하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많이 들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에 그 선생님 댁에 가서 이제 뭐 심부름 같은 걸 하려고 갔는데 그때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선생님을 앞에 두고 약간 수근수근거리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였냐면은 와 선생님 머리 스타일이 헤어스타일이 계속 일정하신데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가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물에 약간 떠있는 모습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끼리 내기를 했어요. 제 가발은 아니다. 주로 이제 대학원생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그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가 선생님 심부름 간다고 댁에 갔는데 그때 선생님 샤워를 하고 계셨어요. 샤워를 하고 계시고 사모님이 나와가지고 선생님 샤워하고 계시니까 차나 한잔 마시고 있으라. 그리고 마시고 있는데 선생님 샤워하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장면을 그대로 목격을 했습니다. 모자를 쓰시고 계시는구나. 그때 매일 수업 시간에 모자를 쓰고 계시다고 알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는 바람이 불안해 라고 하는 말이 그냥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바람도, 그런 불안이라고 하는 그 바람도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생각했고, 그래서 당신이 그냥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 당신이 그냥 절대 시를 쓴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쓴다라고 하시고, 그냥 쓰는 거, 생활을 그냥 하듯이 그냥 쓰는 것이 시다. 억지로 꾸미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실제로 이제 장장하는 학생들, 그 한양대에서 그 시 쓴다고 하는 애들 보면 그래요. 뭐 어떻게도 막 선생님 시집 대주시고 하시는데, 첫 번째가 그랬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써라. 네가 쓰고 싶은 말 쓰고 무조건 그냥 일단 해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이게 아니고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얘기를 해요. 절대 어렵게 쓰지 말고 당신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로 용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읽고 나면 이게 뭐지? 라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부여하기 나름이고, 그리고 사는 것도 그렇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저한테는 그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요, 사는 것도 그렇고, 그냥 뭔가를 하나 잃어버린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대상을 하나 마련해놓고, 그걸 추동력으로 삼아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뭔가 목적을 위해서 이걸 하다 보면 굉장히 낭패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따로 사실 준비를 했거든요. 준비를 했는데 이거 하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생각나는 대로 조금 해봤습니다. 어쨌든 모여주셔서 와서 이렇게 잠깐이라도 저한테 또 선생님을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그 선생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올해 사실은 한양대에서 학술 세미나를 했습니다. 했고, 근데 이발 선생님이 이제 그때 원래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좀 시간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해서 그래도 또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왔습니다. 그래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다음에 또 열심히 이런 모임이 있으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한 몇 가지 있습니다. 매년 이제 묘소 참배를 저희는 했는데 갈 때마다 이제 그 상석에 그 뭘 놓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뭐 이렇게 과일 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선생님 좋아했던 바카스, 빠질 수 없는 그 다음에 이제 맥주에 멸치 안주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들 이제 상석에 이제 선생님 좋아했던 걸 그때 뭐 도라지 담배 이상하게 선생님 한 가지 꽂히면 거기서 딴 거를 이렇게 안 해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끝까지 좋아하는, 아까 조금 전에 강동 교수가 이야기한 식으로 한 가지 이제 꽂히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암 선고를 받아도 맥주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수술하고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집에 계실 때도 이렇게 나오시면 또 카페 가서 맥주 드시면 안 되는데 또 맥주 시키시고, 뭐 어쩔 수 없이 같이 이렇게 또 한잔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김금영 시인이 이제 사물레이 이순 선생님 작품을 낭송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오늘 감기가 굉장히 심하셔가지고 오기가 힘들어서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정주신 시인이 사물레이를 낭송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낭송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워낙에 무대 공포증이 있고 많이 떨려서 선생님하고 있는 뭐 중앙문화센터, 그 다음에 초롱에서 행사도 많이 했고, 결국은 선생님을 신북에 모셨는데 제가 신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능지기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내일시 회원들 오시면 같이 올라가서 절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라이 이승훈, 사나이 팔이 달아나고 한 마리의 흰 닭이 두고 잃어버린 목을 쫓아 달린다. 오 나의 부르는 기쁜 명령에 겨우 지하실에서는 더욱 진지하기 위하여 등불을 켜놓고 우리 생각에 따뜻한 닭들을 키운다. 새벽마다 쓰라리게 종소리를 한다. 완강한 시간에 서슬이 끊어지는 새벽의 문지방에서 소리들은 피를 흘린다. 그리고 그것은 하얀 액체로 변하더니 이윽고 무기 없는 한 마리의 흰 닭이 되어 저렇게 많은 햇빛 속을 뒤웃덩거리며 뛰기 시작한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신앙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양에서 올라오신 이단원 시인이 이 길 위에서란 신앙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단원입니다. 선생님하고 저는 90년대를 같이 선생님 밑에서 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미국 문학 전공을 했거든요. 미국 문학을 왜 했냐면은 옛날에 저희들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시가 교과서에 실렸었는데 미국의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 영어로 The Road Not Taken이라고 했었는데 그걸 보고 굉장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인생 아닌가? 그러면 이분은 과연 뭐를 썼는가? 그리고 이제 프로스트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읽고 논문을 쓰고 나니까 뭔가 허전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한번 써보자, 이 정도 시는. 그래서 이제 그때 선생님께서 중앙문화센터에 강의를 하고 계셨는데 저희 90년도인가 91년도인가 아마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할 때는 한 학기만 배우면 되겠다. 6개월 정도만 배우면 충분하겠다라고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만 8년, 횟수로 1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는 선생님 밑에서 제가 공부를 했던 시절이었어요. 낭송할 시를 고르다가 마침 제가 선생님한테 받았던 시집이 제가 공부할 때 선생님이 내신 시집이다. 93년도 냈으니까 여기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시를 이때 선생님의 시세계가 아마 가장 편안했던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시를 골라봤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이 길을 위해서 너를 만났지. 이 삶이라는 이름의 길을 위해서 너와 차를 마셨지. 이 광기의 길을 위해서 너와 술을 마셨지. 이 악몽의 길을 위해서 너는 나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지. 이 난파의 길을 위해서 너는 한 송이 장미, 나는 한 조각 얼음이었지. 이 추운 길을 위해서 우리는 포옹했지. 이 환상의 길을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 시를 썼지. 떨리는 한편의 광산곡 같은 이 삶이라는 이름의 길 위해서 너를 만났고 너를 사랑했고 그리고 너와 헤어졌지. 네, 이단원 시인의 사물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정영림 시인을 모셔서 마지막으로 이순 선생님 갈매기 나라라는 시를 낭송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영민입니다. 저 오늘 신앙서 하기에 앞서서 선생님 어떤 추억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멸치와 고추장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조금 더 다른 걸 생각해보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부산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때 김준호 평론 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신문에서 이제 선생님 그 시상식 소식을 접하고 제가 가서 이제 선생님을 뵀는데 너무너무 선생님이 기뻐하셨어요. 여기 이렇게 어떻게 왔냐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날 밤에 선생님의 그런 모습들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시 낭송하겠습니다. 갈매기 나라 이승훈. 막차를 타고 갈매기 나라로 갑니다. 갈매기 나라에 갈매기만 삽니다. 바람 부는 밤에 갈매기 나라가 보입니다. 내 머리가 갈매기 나라에 닿습니다. 이제 내 머리 인간을 떠나 갈매기와 함께 있으니 갈매기는 띠룩거리며 바다의 상처를 알려줍니다. 눈물 한 방울이 썩어 마침내 바다가 됩니다. 바다, 밤바다, 무서운 새의 플랑크톤이 내 머리로 들어와 존재가 됩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모실 분은 이제 징검다리 신노래 가수인데, 직접 제가 그 이승훈 선생님 원래 이제 곡을 워낙 잘 만들어서 이승훈 선생님 시를 진짜 좀 곡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방이란 그 문지에서 나온 그 표제시인데요. 사실 이승훈 선생님 한번 시 중에서 제일 많이 아마 시집 중에서도 제일 많이 판매가 됐던 시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신의 방이라는 시집이요. 징검다리는 전국으로 이렇게 공연을 다니는 많이 알려진 신노래 가수입니다. 두 분은 부부 관계입니다. 자, 징검다리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시를 노래하는 시노래 징검다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이승훈 시인님의 시로 이렇게 작곡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저희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부족하나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올려드릴 곡은 이승훈 시인님의 당신의 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방에 천 개의 의자와 천 개의 들판이 있습니다. 당신의 방에 천 개의 벼락과 기쁨과 천 개의 태양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당신의 방에 가려면 바람을 타고 가야 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아마 당신 방엔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새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방에 1000개의 의자와 1000개의 들판이 있습니다. 당신의 방에 1000개의 벼락과 기쁨과 1000개의 태양이 있습니다. 당신의 방향 가려면 바람을 타고 가야 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아마 당신 방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새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새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런티에 비해서 좀 많은 숙제를 주신 것 같았는데 거부할 수 없는 게 일단 우리 이휘발 시인님이 너무 잘생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휘발 시인님이 지금 264 문학관에 계신 사무국장님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안동에서 오기도 했고 우리 안동의 또 대표 시인으로 떠올려 주시는 분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셨던 264 시인님의 연보, 그분의 정말 일대기 짧은 그 인생을 담아있는 그런 시죠. 연보로 두 번째 곡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돌다리목에서 주워왔다던 할머니 핀잔인 참이라고 하자. 나는 진정 강원도 그 마을에 버려진 문바지였는지 몰라. 그러기에
마음은 버들피리 곡조에 불어보내고 첫사랑이 흘러간 항구의 밤 눈물 섞어 마신 술 피보다 달더라. 공명이 마다곤들 언제 말이나 했나. 바람에 붙여 돌아온 고장도 비고 서리 밟고 걸어간 새벽길 위에 간잎만이 새하얗게 단풍 지는데 거미줄만 발목에 걸린다 해도 쇠사슬을 잡아낸 듯 무거워졌다. 눈 위에 걸어가면 자욱이 치리라. 때로는 설레이며 바람도 불지. 공룡이 마다공들 언제 말이나 했나. 바람에 붙여 돌아온 고장도 비고 서리 밟고 걸어가 새벽길 위에 간잎만이 새하얗게 단풍 치는데 공명이 마다곤들 언제 말이나 했나. 바람에 붙여 돌아온 고장도 비고 서리 밟고 걸어간 새벽길 위에 간잎만이 새하얗게 단풍 치는데 간잎만이 새하얗게 단풍 치는데 배가 좀 고파오는 시간인데 오늘 예약이 뭐 닭갈비 얘기가 들려서 좀 힘을 내서 한 곡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또 시인이라고 해도 되겠죠. 김소월님의 시입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를 끝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쳐다본 줄이 예전엔 미처 몰랐어.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제는 저 달이 서로 빌 줄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이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이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안동에 또 지금 현재 또 유명하신 또 안상학 시인님의 곡을 한 곡 전해드릴 끝곡으로 한번 앵콜 요청해 주셔서 더 전해드릴게요.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 초입에 될 텐데 겨울 남풍이라는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걸어온 길 사랑한 적이 있었던가 겨울남풍에 실려온 동백꽃 걸어갈 길 사랑 없이 갈 수 있으랴 자는 기찻길 밟으며 지나가는데 없이 사랑의 길 갈 수 있으려 밤에 쓴 편지 전해주는 책처럼 굴목길을 서성이는 사랑이여 기찻길 환히 보이는 언덕에서요
여기 징검다리 미대원 곡을 진짜 정말 잘 만들어요. 정말 그 시적인 분위기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앞으로 이제 행사 있을 때마다 이제 이승훈 선생님 행사 있을 때마다 꼭 와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추모의정 이승훈 선생님 5주기 추모식을 여기서 마치고요. 일단 단체 사진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단체 사진 찍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